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주간 똑똑똑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들의 조금 다른 생각들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개관언론의 이진송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 이후에 다들 힘들게들 보내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또 이 세대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세대가 또 이런 일을 겪게 됐다 하면서 다들 더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받은 상처는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두 분은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를 듣고 계신지, 두 분의 마음은 또 어떤지 먼저 이진성 편집장께 좀 여쭤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밤에 이제 실시간으로 사고 영상이나 여러 가지 사진들이 좀 노출이 됐었던 터라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었고,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이 자주 놀러 다니고 굉장히 그렇죠. 친숙한 서울 거주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내 이제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일각에서는 이 사태를 두고 서양의 뭐 근본 없는 축제에 젊은이들이 무분별하게 휩쓸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매도하는 것도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었고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번화가의 야외 공간, 그렇죠. 일상적인 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더더욱 실감이 나지 않고 좀 두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참사 사태를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은 저 거리를 통제를 안 했나라는 생각이었는데요. 네. 해마다 할로윈에 이태원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건 몇 년만 이제 서울에서 살아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근방의 주민들도 이걸 연례 행사처럼 여기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정도의 압사 사고가 났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대책이 미비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일이어서 네. 저 거리에 차량 통제나 일방 통행이 되지 않았나? 왜? 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 그날 밤에 이제 친구랑 홍대 쪽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이태원이랑 비슷하게 좀 할로윈 당시에 사람이 몰렸던 공간이기도 해서 그랬군요. 네, 굉장히 좀 남의 일 같지 않은 좀 굉장히 슬픈 마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되게 추모의 물결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진송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왜 서양 축제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냐,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릴 만한 장소에 놀러 나가냐라는 사실 비난하는 광경들을 좀 마주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희생자들이 즐겁게 할로윈을 보내고 싶었던 마음과 장면 같은 것들이 결코 이들의 죽음이나 희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어떤 정부의 무책임 같은 것들은 해당 참사를 이제 애도하고 기억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사실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에 저는 아직 어리거나 혹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참사를 사실 기억하거나 추모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되게 모두의 권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저희 모두가, 그리고 저는 어쨌든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좀 무엇보다 좀 청소년 시민들이 이 참사를 충분히 슬퍼하고 또 애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세월호도 떠올려 보면은 그건 또 10대 더 어린 나이에 사실 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제 내일까지가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애도라는 건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애도 기간을 갖는 거는 수습과 규명이 된 후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서둘러 애도 기간을 정했으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정부 쪽에서 잡음을 일으킨다 하는 비판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국가 애도 기간에 관해서는 두 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일단은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제대로 알리기도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굉장히 좀 뭔가 졸속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애도 기간부터 먼저 선포를 해버렸거든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보다 앞서서 이것은 혹시 애도를 핑계 삼아서 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혹은 막 필요한 절차
경찰을 애도를 핑계서 아마 뒤에 숨겠다는 회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후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내린 공문도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이태원 사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표기하라고 하거나 애도를 표하는 검은색 리본에 근조 등과 같은 글자가 없는 걸 사용하라는 구체적이고 좀 이전과는 다른 지침들이 내려와서 현장에서 혼란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공무원들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의아한 반응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김성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이 희생자를 왜 사망자로 바뀌었냐라고 경위를 묻는 질문에 가해자나 책임 부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희생자 피해자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고 원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하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가해자나 책임 부분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인가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해마다 분기마다 사람 사는 곳에서는 인파가 몰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월드컵이라던가 불꽃놀이, 선거 유세 현장, 촛불 시위, 콘서트장 하다못해 주말에 쇼핑을 하러 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렇죠.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에는 행정 인력이 미비했고 잇따른 신고에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던 등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찌르고 죽여야만 가해자 책임인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의한 환경에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사고가 나도록 방치한 것은 가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경 활동가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껏 사회에 굉장히 많은 참사들이 일어났지만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천안함 피격 참사 이후로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신중하게 굉장히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누군가는 또 이 국가 애도 기간에 대해서 이제 국민에게 애도를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동시에는 또 누군가는 이제 이 정도 참사가 일어났으면 사실 마땅히 지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중요한 부분은 국가 애도 기간을 가지냐 혹은 가지지 않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권이 어떤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한 것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가 좀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지난달 31일 노조 관계자들과 이제 술을 곁들인 만찬을 이제 한 것으로 보도가 됐었죠. 네, 보도가 됐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전남도 의원들이 이제 술자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폭행 시비까지 붙은 것이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슬퍼하고 애도할 동안 정치권은 사실 애도 기간을 지정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국가 애도 기간의 어떤 유무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애도 기간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애도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볼 필요 없는 그런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장면들은 안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금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애도를 지금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영업 중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권하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공연이나 뭐 문화 행사 하시는 분들은 행사들이 지금 많이 취소됐다는 얘기도 지금 들었어요. 애도 방식이라는 게 다양할 수 있는데, 이 공연하시는 분 중에 일부는 나의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애도일까요? 애도라는 게 뭘까?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애도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일방적인 애도기간 선포와 영업 중단, 공연 행사 취소 등이 애도의 계엄령이다 혹은 부드러운 계엄령이 아니냐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애도기간이 끝나도록 사람들이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옳은 일인가? 왜냐하면 원래도 기다리던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애도기간 뒤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이 기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점들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 기간을 정하게 되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무기력과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애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상주를 위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이제 상주를 좀 웃기기도 하고 그렇죠. 조금 소란을 벌이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사람이 견디고 있는 슬픔을 좀 나눠주려고 하는 양상들이 있는데요. 네. 사람은 내내 슬프기만 할 수는 없고 애도의 방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수 생각의 여름 이제 박종현 씨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 후에 추모 방식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을 할 건데 국가기관이 보기에는 예술일이 유흥, 여흥의 동료인가 보다
공연이 업인 이들에게는 공연하지 않기뿐 아니라 공연하기도 애도의 방식일 수 있다라고 자신의 이제 SNS에 썼거든요. 그렇죠. 예, 싱어송라이터인 김사월 씨도 예정된 공연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SNS에 우리들의 노래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보살필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썼는데요. 어떤 일상을 유지하고 또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애도의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무기력하게 슬퍼하는 것만이 애도가 아니라 슬픔을 나누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그것도 애도의 방식이다. 문화예술인 중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지금 그런 지적이시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경 활동가께서는 애도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어떤 방식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또 동시에 어떤 이태원 참사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장상윤 이제 교육부 차관이 참사 다음 날에 시도교육청과의 긴급 회의에서 이제 일부 단체가 11월 5일에 이제 개최하려는 중고생 촛불 집회 역시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행사라면서 뭐 각 이제 청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달라 좀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요. 사실 이 발언은 좀 경찰청이 참사 관련 이제 시민단체 동향 정보를 수집해서 만든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좀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태원 참사를 이야기하면서 세월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교육부는 8년 전인 이제 세월호 참사 때도 이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했던 선내 방송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교육부가 5일이 지난 상황에서 뭐 수학 여행 중 발생한 사고다라면서 이제 수학 여행을 중지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동시에 14년 9월에는 이제 노란 리본 달기 등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동을 이제 금지하는 공문을 이제 각 교육청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추모 행동이 이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에 대해서 이제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내서 학교는 아이들이 슬픔을 듣고 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 사회가 참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잘못인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교육당국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 수업 안내 자료를 지원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면에서 저는 애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고 애도하기에 아직 어리거나 부족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에 이제 희생자들이 되게 많은 이들이 10대, 20대 여성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나 상실과 슬픔을 딛고 이 자리에 도착해 있고, 누군가가 어리기 때문에 추모할 수 없거나 추모와 격리되어야 한다면 사실 그건 역시 누군가의 시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거든요. 우리의 애도는 사실 개인적인 슬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에서 사실 누군가의 시민권을 침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서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역시 듭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정말 피해자의 잘못인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거를 느끼게 한다는 거, 잊지 않고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과연 우리가 그냥 표현하지 않고 그것이 정상적인 삶으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애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방식은 각자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에 놓여 있구나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 공연, 뭐 문화예술 행사는 애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창구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또 이거는 그들에게는 또 생계이기도 하고, 취소가 강요되는 것에 대한 지금 앞서 잠시 반대의 목소리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준성 편집장께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문화예술 행사나 공연을 취소하는 거는 좀 보여주기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업 중단을 권하는 업종과 아닌 업종의 구별은 무엇인가, 그거는 누가 정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출근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생계가 중단되어야 하는가?
왜 일자리를 박탈당해야 하는가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보면 좀 더 문제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사 직후에 각종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면서 참여 예정이었던 소상공인들, 네. 준비나 이런 그 여러 가지에 참여했던 하청업체들이 또 이제 비용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피해를 떠안는 네, 그런 등의 문제도 있었고요. 용산구에서는 참사 애도 이후로 산하기관인 돌봄 수업까지 취소가 되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피해를 보고 반발하는 일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구 산하기관에서 하는 네,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이 이제 그 돌봄을 받는 돌봄 수업이 취소가 돼서 그렇군요. 네, 이제 보도위에 논란 지속이 되니까 용산구청장이 이제 애도 기간 종료 후에 돌봄 프로그램을 정상 추진하라고 지시하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형적인 뭔가를 취소함으로써 우리가 성의를 다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뿐이지 그로 인한 파급 효과라던가 왜 이제 구청에서 잘못한 것을 이 피해를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은 하지 않은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구 애도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구 자체의 워크숍이나 단체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용산구에서 문화예술 행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문화센터의 강사라던가 그렇죠. 네, 축제의 이제 기획자들 이런 분들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체육형 활동가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이제 시상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그렇군요. 지금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단편선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또한 예술이 유흥적인 속성이 있다는 걸 부정하고 싶지 않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사나 공연을 취소하면서 애도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안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는 저는 애도를 너무 단일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사실 무조건적으로 애도가 정적이어야 하고 조용히 슬픈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만이 사실 애도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특정 모습의 애도를 이렇게 정답으로 지정해 놓았을 때 그 애도에서 비껴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난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 사람마다 애도의 방식과 모양은 너무나 다양하고 특히나 예술업계, 이제 공연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일에 우리는 전통적인 슬픔을 고집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사실 그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는 사실 앞선 참사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공연과 노래와 어떤 예술로서 위로받아온 이제 했었죠.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애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봤는데 애도 이전에 해야 할 것들을 다 하고 애도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앞서도 좀 했었어요. 사과와 애도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애도는 강조하지만 사과는 뭔가 뜸을 들이고 시간이 계속 지금 좀 늦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런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뭐 책임자들 또 정치와 행정의 책임을 묻는 것을 단순한 선동이나 전쟁으로만 보는 것 이런 시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참사를 이제 정치적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는 말은 참사 직후부터 나와서 이제 좀 논란이 됐는데요. 이런 식의 회피는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사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인 사고가 아니라 한꺼번에 다수가 사망한 참사라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을 조장 혹은 방치한 책임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로는 보통 이런 압사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군중들이 우르르 몰려서 발생을 한다라는 식의 오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군중들이 우르르 몰렸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 없이 몰려서 질서의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런 사고는 군중 압착이라는 개념으로 움직일 수 없어서 이제 끼어 있는 상태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적정 공간에 과다한 인원들이 모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라고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죽지 않고 살
권리를 말하기 위해서 정치와 행정부처의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애도라는 거는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중요한 대상과 이별, 심리적 상실 등을 경험한 후에 일어나는 인지적인, 정서적인, 행동적 변화의 그렇죠. 과정을 말해요. 그런데 이 애도가 결국에는 상실한 대상을 나에게서 성공적으로 떠나보내야 하거든요. 맞아요. 떠나보내지 잘 못하고 떠나보내야 내 되죠. 안에 합체가 되어버리면 이제 우울증이라던가 자기 맞아요. 파괴의 양상으로 흐르는 것이 애도의 개념인데 잘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매듭이 필요하거든요. 뭔가 매듭 지어져야 된다. 네, 매듭이 지어져야 되죠. 왜 이런 슬픔이 일이 그런 벌어졌는지. 예. 책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거 거기를 맞아요.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 맞아요. 예. 그 매듭이 짓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어떤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정리가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어떤 소요로 몰아가는 거야말로 굉장히 정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도라는 감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순간 무엇이 더 먼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유경 활동가께서 네, 어쨌든 사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제 참사 발견 18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최자가 없으니 축제가 아닌 현상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랬죠. 사실은 축제가 아니었으니 당국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한편 이제 정부가 10월 30일에 중대본 회의에서 피해자 대신 사망자, 사상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라는 사실 역시 밝혀졌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가해자나 책임 부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희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고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애도 기간에 어떤 다양한 문제들 중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건데요. 애도 기간 외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은폐하는 효과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 게다가 정치와 이제 변화의 목소리가 선동으로 몰려왔던 역사는 긴데 하지만 그 역사가 사실 100여 명이 넘게 희생된 참사 앞에서도 반복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치와 행정의 책임을 이번 사태에서 묻는 것은 그들에게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라고 사실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치라는 것은 원래 선동이고 정쟁이고 민주주의는 사실 각자의 다른 의견과 관점이 부딪히면서 완성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사실 다투는 것이 문제라거나 피할 필요는 없다. 사실 이렇게 다투고 각자 다른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혼란도 듭니다. 때로는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다. 맞아요.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개인과 국가의 애도, 그 마음과 기본 태도는 뭐 같겠지만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진정한 애도가 가능하도록 그러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끝으로 이 질문을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네, 국가가 앞장서서 추모의 기간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참사의 유통기한을 정하려는 의도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애도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국민들이 당한 국가폭력은 넓게는 전쟁에서의 학살부터 작게는 이번 건처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을 행정적 공백으로 인해서 방치하는 일까지 굉장히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세월호 당시에 이미 진실은 한번 침몰한 바가 있고요. 이것이 반복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국민들을 안전화할 수 있다라고 납득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주간 똑똑똑 오늘은 이태원 압사 참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과 애도의 방식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최유경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